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도 계속 많이 드는데 고정되어 있는 건 딱 하나, 내 월급밖에 없죠. 부업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부업에서 아마 이분을 모르시면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트 스토어로 거의 1년 9개월 만에 매출 23억 원을 달성하신 우리 정윤진 대표님, 돈영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나락갔다가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직장 퇴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더 벌어보고 싶다, 부업으로. 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네. 어느 정도를 벌고 계신지, 순수익으로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이 있긴 한데 쇼핑몰 기준으로는 한 달에 그래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있고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데 겨울 되면 또 성수기가 돼요. 그럴 때는 2,00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 그건 꾸준하게. 쇼핑몰로 번 돈이고, 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출판했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거 수입하면 더 커지지만 쇼핑몰로는 그래도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순수익인 거죠? 그렇죠. 매출은 2억이 넘어가고 순수하게 이제 쇼핑몰로 따졌을 때 버는 돈이 1,500만 이상 됩니다. 순수하게 쇼핑몰로만 거의 일반적인 직장인은 벌기 힘든 정도의 금액을 네. 매달 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5개월 만에 이제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그냥 유지되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정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영님은 그러면 직장인이실 때는 대략 얼마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취업이 안 돼서 중소기업에 월급 190만 원 받고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190만 원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참고로 제가 결혼을 6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600만 원이요? 600만 원. 돈이 없이 결혼했죠.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를 적금 6개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준비를 했거든요. 수원에 그 토막 살인 사건 난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600만 원이랑 주위에 이제 혼수 줄 거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달라 해서 현금 받고 대출 4천만 원 받고 해서 이제 6천만 원짜리 13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죠. 저는 이제 기술 영업이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인데 19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애기 키우면서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외국계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늘었죠. 그러면 한 290만 원 290만 원 정도 됐는데 워낙 없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퇴사를 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는 그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찌질한 사람이거든요. 봐도 지금은 뭐 이렇게 머리 어제 자르고 오고 뭐 나름 유튜브 한다고 까불어서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완전 찐따. 그냥 동네 보면 약간 그냥 런닝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저씨, 그런 사람을 35살 때까지 살다가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자신감도 그렇고 얼굴 때깔이 제가 4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은 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사람이 돈이 있어서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이게 뭔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게 뭔가 급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시작도 600만 원으로 하셨고 네. 월급 자체로도 뭔가 가정을 꾸리기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니까 네. 이제 뭔가 부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네. 사실 이제 부업을 생각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네. 투자로 뭐 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건 뭐 이렇게 벌 수도 있고 네. 부업들도 또 다른 부업들이 많은데 많이 씁니다. 왜 굳이 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건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 굳이 스마트 스토어? 왜 굳이 스마트 스토어냐면 600만 원으로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세금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럼 보증금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단기간에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식밖에 없어가지고 주식을 사서 막 했는데 제가 느낀 게 600만 원이 상한가를 맞고 계속 맞아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드가 작으니까. 제가 상한가 8번까지 계산해보니까 이걸로는 어떻게든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상한가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생 바꿀 수 있는 게 코인이구나 해서 가자 외치면서 코인을 10만 원을 딱 넣고 잤는데 다음날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왜 10만 원을 넣었을까? 이제 가진 용돈이 한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50만 원을 또 저녁에 넣고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또 한 30% 오른 거예요. 와, 제가 와이프한테 자기야 우리같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이거밖에 없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30% 먹으면 연봉을 벌 수 있고 몇 번만 하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와이프가 그래 자기도 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워낙 돈이 네. 없이 살고 맨날 과일 사오라고 하면 썩은 거 사고 오고 음식점 갔을 때도 맨날 메뉴판 보고 싸구려만 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코인 처음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설명할 때는 이거 100원짜리인데 상장하면 10,000원이다. 최소 100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코인에다가 한 15개 넣었죠. 100만 원씩 다 넣어가지고 상장하면 100배다. 최소. 딱 넣어서 상장이 딱 됐는데 진짜 10,000원이 상장이 되더라고요. 오. 근데 0.0001초 만에 바로 1원으로 바뀌더라고요. 매도하기도 전에 0.0001초 만에 1원.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스 99.999% 되더라고요. 제가 투자했던 돈이 다 이제 없어졌죠. 이제 아기도 태어났고 돈은 없고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집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어요.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 마운틴뷰라고 해서 등산객들이 가는 산속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파트를 가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와이프는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막 신사임당님 막 스마트스토어로 막 돈 벌어가지고 퇴사했다고 해서 그거 한 1년 정도 봤는데 전 안 했죠.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김정환이라고 다마고치 친구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 원룸 살고 네. 돈 없고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한 달에 500만 원 벌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볼 때까지도 짜고 친다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김정환 다마고치라는 분이 딱 1년 지나가지고 통장 잔고 1억을 딱 인증해요. 그분 대표님 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은 잘 나가시죠. 네, 엄청 잘 나가시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내가 이 사람 시작할 때라도 시작했으면 1억은 아니라 100만 원도 벌었을 텐데 왜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있을까 해서 그날 영상을 보고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2020년 처음으로 태어나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에 상품을 등록했던 거죠.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금액들이 지금 이제 몇십억까지 돼버린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안 했으면 계속 유튜브 보면서 욕하고 안 된다 뭐 저거 레드오션이라 했겠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수익이 나던가요? 저는 1월 6일 날 상품을 등록하고 1월 9일 날 3일 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네. 오. 그때 올렸던 상품이 뭐냐면 저희 애가 첫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옆에 애 얼굴을 끌고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내서 어머니한테 주기 위해서 다음날 듀오돔을 약국에 샀어요. 아, 이거 붙이는 거? 예, 듀오돔. 상품을 뭘 올릴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식탁 위에 듀오돔이 있더라고요. 새 상품이 듀오돔이라는 걸 쳤죠. 도매 사이트에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19,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21,000원 한 2,000원 정도 마진 붙여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3일 만에 주문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수익은 한 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되구나. 내가 맨날 물건을 사는 사람이었지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쵸. 근데 팔리고 1,000원을 벌면서 이거 계속 팔면 그래 돈이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매출이 계속 늘었던 거죠. 만약에 네. 3일 만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안 됐으면 안 했을 일주일이나 수도 한 달 있겠네요. 됐으면 안 했겠죠. 근데 우연히 문자가 딱 오면서 신규 주문이라고 해서 딱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문자를 주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리뷰도 많고 구매 건수도 많고 내 거보다 싼 게 그렇게 네이버에 많은데 한 몇천 개가 있을 텐데 왜 내 상품을 굳이 리뷰도 없고 비싸고 상세 페이지도 없는 이 상품을 살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르다는 걸 알죠.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상품을 사고 리뷰를 많이 사겠지만 이제 소형 키워드라고 하죠. 검색하는 사람이 적은데 판매자도 없어요. 그런 상품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검색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살 때도 누군가는 KF94 마스크라고 할 수 있고 머리가 큰 사람은 대두 마스크라고 할 수 있고 귀 안 아픈 마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보호대 같은 걸 팔 때도 뭐 허리 보호대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리가 아니라 뭐 척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골반일 수도 있고 골반일 수도 있고 갈비뼈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게 상품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때 알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틈을 발견해서 좀 단기간에 매출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수익이 계속 나신 거잖아요. 계속 많이 났죠. 수익을 좀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제 스마트스토어에라는 곳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금액은 작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 의심을 풀어드리긴 할 건데 네. 첫 번째로는 이걸로 진짜 돈을 벌어본 사람이어야 네. 나한테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첫 수익 1,000원 정도 네. 받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상품 등록할 때 그때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처음 모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하다가 많이 걸려서 이거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이거 3만 원 버는 건데 그 사실 시급이 33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뻘짓한 거죠. 잠도 못 자고 나름대로 성인인데 와가지고 시급 300원짜리 일해서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소비자였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나의 시간을 바꾸고 밖에 나가면 쇼핑하고 물건 사고 와이프가 기저귀 사라고 링크 보내면 기저귀 사고 옷 사달라고 옷 사고 맨날 이게 소비만 했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살면서 직장 외에 생산자가 되어봤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좀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레버리지를 당해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내 시간을 뺏어갔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조금 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돈을 그 이후로 쭉쭉 버시면서 네. 그 와중에 또 대표님이 느끼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좋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좀 있으세요? 돈 벌어서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저희 일단 집이 좀 많이 가난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 인생이시고 저도 막노동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세요 해서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이 막노동을 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는 이제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집이 어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댁에 갈 때마다 했던 말이 어머니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사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으로? 네,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고 곰팡이 없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시궁창이잖아요. 제가 빚이 2억이 넘게 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말은 하면서도 이게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도 지금 현타를 맞는 거죠. 나도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어머니 집을 얻어? 나도 월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 집을 이제 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금니가 다 없으세요. 앞니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면 아버님 임플란트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아버지한테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임플란트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똑똑하시잖아요. 똑똑가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가 없고 그리고 제가 거지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일식으로 해드리는 걸 보면서 그때 엄청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참았거든요. 왜냐면 울게 되면 뭔가 아버지한테 더 미안한 마음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뭐 아버지 임플란트 해드린 것도 부모님 집 이사하게 해드린 것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날씨 추워졌으니까 서울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사 입으라고 아버님한테 30만 원, 어머니한테 50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유 있게 가서 필요한 옷 사 입어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버이날이나 추석 설날 때 얼마 줄지 맨날 고민하다가 5만 원 줄까? 뭐 10만 원 줄까? 그 10만 원 좀 우리 생활비용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30만 원, 50만 원 집을 사드리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네.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 왜 아버지한테 30만 원, 어머니한테 50만 원? 근데 여성분들이 옷이 조금 더 비싸고 남자분들은 사실 브랜드 같은 잘 안 따지잖아요. 그냥 등산복 같은 경우는 한 30만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옷 좀 더 좋은 거 입으라고. 아버지도 노스페이스 입고 싶으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제가 20만 끝나고 20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촬영 끝나고 20만.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를 제가 듣다가 이제 어떤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대요. 근데 불행은 막을 수 있대요. 와, 명언이네요.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채로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불행을 막아드릴 수 있고 맞아요. 곰팡이 쓴 집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불행을 또 막아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자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그거 쓰시면서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셨군요. 맞아요. 근데 돈은 사실 제가 뭔가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지금 여기 월부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김밥 2개랑 그 다음에 사과 주스 하나 편의점 가서 쓰니까 4,200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점심도 뭐 가까운 뭐 데 가서 김밥 먹던지 라면 먹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돈을 벌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스마트 스토어는 또 어떻게 시작하는 거고 이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대표님은 어디서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하면 엄청 거창하고 대단하고 뭔가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면 홈택스에서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집에서 내는 게 2분이다. 사업자 등록증 하면 직장에서 아는 거 아니냐 무섭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이메일이랑 휴대폰 인증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점하는 것들은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은 이제 집에서 다 하죠.
침대에 당연히 재워놓고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쯤에 이제 어둠의 방이라고 하는데 애랑 같이 잠들 수도 있는데 살아서 기어 나오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하는 거 한 2분, 그 다음 입점하는 거 5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하려고 하면 보증금에 월세, 잡다한 것들 다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10분이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고, 쿠팡은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입점이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거 그냥 한 10초 정도면 이제 입점할 수 있어요. 그냥 회원가입하듯이. 이름, 이메일, 휴대폰 인증 끝!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그렇게 23억이라는 매출을 집에서 혼자 부업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네. 어쨌든 초기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드머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 시드 금액이 좀 많이 들어요. 얼마 정도? 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빵원. 완전 빵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짜리 마우스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제가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요. 그냥 넉넉하게 2만원을 올릴게요. 누군가가 검색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마우스라고 하면 안 돼요. 뭐 무음, 휠이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마우스라고 올려요. 그 누군가가 휠 소리가 안 나는 무음 마우스 했는데 제 상품이 딱 떠요. 근데 다 삼성 막 LG 뭐 이 비싼 것들은 다 4만 5만원인데 제 건 2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거 괜찮나 해서 사요. 그러면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는 돈이 지금 일단 10원도 안 썼어요. 도매 사이트 들어가면 10,000원짜리 상품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요. 그리고 주소를 제 고객집 주소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에서 그 물건을 예쁘게 포장해서 제 고객집으로 보내겠죠. 그럼 고객의 물건을 받고 너무 좋아요 해서 리뷰 포인트 받으려고 막 글을 적거든요. 그러면 구매 확정이 돼요. 그럼 제 통장에 2만원이 들어와요. 제 통장은 0원이었어요. 그리고 10,000원 쓴 거는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 통장에서 신용카드에 결제했던 10,000원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통장에 10,000원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정산이 빨라요. 일주일 이내 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팔고 일주일 이내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없이 그냥 주문 받으면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냥 무재고 그다음 무자본으로 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냥 리스크 제로네요?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에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판매하던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 고객의 주소를 적어서 거기서 바로 고객집으로 가니까 저는 그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서로 가격 차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쇼핑몰을 한 지 한 5개월 됐을 때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태교 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2박 3일 동안 주문 들어온 게 6,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물놀이하고 갈치 조림 먹고 애랑 막 우쭈쭈 하고 놀아주는데 집에 호텔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1,600만 원이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죠. 와. 근데 그 물건을 제가 다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어차피 물건 있는 사람한테 사서 제 고객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저는 신용카드만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6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했던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을 여행하면서 벌었죠. 참고로 그때 이제 제가 연차를 썼는데 이게 직장 다니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600만 원인데 직장 다닐 때는 진짜 아침 9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야근하고 불필요한 회식도 가야 되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때도 가야 되고 잘 때 자기 싫고 어떻게든 핸드폰 보고 더 늦게 버티려고 하는데도 다음날 위해서 자야 되고 어쨌든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해더라도 버는 돈은 300만 원. 근데 통장에 입금되면 5일 안에 다 이것저것 다 빼놓고 남은 돈 한 30만 원. 그럼 또 어떻게 벌까 고민하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그런 인생을 저도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600만 원을 하루 만에 버는 걸 보고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매출이 1억에서 2억, 계속 2억 5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사람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분들은 네. 개념이 내 시간을 월급으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8시간 있고 그걸 한 달을 모아서 뭐 네. 200만 원, 300만 원을 모으는 개념이니까 네. 보통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뭐 몇 억, 1억, 2억, 10억, 20억 벌려면 네. 점점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왜죠? 한 개 찍찍찍 해가지고 한 3초에서 5초 써서 한 개 포장하면 10,000원 남는데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하죠. 하루 종일. 한 이틀 잠도 안 자고 하실걸요?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에 10,000원이면 네. 하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 이게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포장 하나에서 10,000원을 벌면
진짜 음악 들고 유튜브 보고 룰루랄라 하면서 봐요. 100개만 사 100만 원이에요. 찍찍찍. 예.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져요. 어. 그래서 사람들은 와, 저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고 하는데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포장 한 개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1,400개거든요. 1,400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제 너무 와이프가 즐겁겠다. 만삭이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도와줬죠, 앉아서. 왜? 이게 다 돈인 걸 너무 아니까. 행복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구독자분들 한 4일 동안 안 주무시고 네.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하실걸요. 그래서 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하면 몰랐습니다. 왜냐면 포장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아, 이게 한 800만 원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서 2달 반 동안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한 거를 하루 만에 됐구나. 그렇게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포장하면서 돈을 벌면서 삶이 좀 즐거워졌죠. 아, 윤택해. 예, 그 미소를 많이 띠게 되었어요. 웃음이 많았다. 웃음이 많아지고 좀 해퍼진 사람이 됐죠. 아, 예.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막 하나에 10,000원이면 뭐 하루에 12시간이든 24시간이든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퇴근하면 7시, 집에 네. 오면 씻으면 8시, 네. 뭐 씻고 밥 먹고 하면 9시, 10시 되는데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24시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하면 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순수익. 순수익으로. 순수익 2, 300만 원 벌려고 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 당시에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이제 애를 재우고 나면 와서 한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까지 초반에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3시간 정도 쓰신 거네요? 많으면 3시간, 적으면 뭐 1시간. 그리고 주말에 애들 키즈 카페에 가서 돈가스 먹이고 앉아가지고 또 상품도 등록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품 등록할 때, 지금은 제가 상품 등록하면 한 5분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익숙해지기 나름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이 참고로 2시간, 3시간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코인판 가고 이렇게 해서 2-3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해서 2시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이내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상품을 어떻게 고르고 상품명을 어떻게 짓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센스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이런 센스가 있으면 주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도 대형 키워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는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키워드를 이제 판다랭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찾으시면 또 어렵지 않게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게 나눠져 있다고 치면 네. 초급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세팅하는 게 좋아요? 초급 분들은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 많이 판매되는 상품에 뛰어 들어가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레드오션끼리는 고수들끼리 싸워요. 그 고수들은 일단 검색량이라고 하면 검색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 되는 정말 대형 키워드를 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물컵. 네, 플라스틱 물컵이라면 다 플라스틱 물컵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만약에 이 물컵이 플라스틱 물컵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 없는 또는 뭔가 재활용이 가능한 어떻게 세부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있는 고수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찾는데, 최소한 검색하는 사람도 한 우리나라에는 100명밖에 없고 판매하는 사람도 한 10명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를 노리면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진 않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음에 3일 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최대한 빨리 느끼려면 네. 검색량도 좀 적당히 적고 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도 적은 맞아요. 상품을 노리면 되겠네요. 네.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 하는지? 수 있어요. 네. 그건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네. 도매국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이게 귀엽네요. 도매국. 예, 네. 광고는 아니지만 이 도매국이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인기 100.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1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세요. 지금 38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얼마 팔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일단 복사해서 깔창 핫팩. 저는 써본 적 없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누군가 팔고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면 같은 상품을 보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깔창 핫팩. 깔창 핫팩. 네, 이 그림을 쭉 보면 분명히 누군가 팔고 있어요. 있네요. 올팜나라라는 있다, 곳에서 있다. 팔고 있다. 있거든요. 30세트잖아요. 네. 계산기를 꺼내서 29900 나누기 30개. 계산 가격이 나오겠네요. 한 개당 1,000원 팔고 있어요. 1,000원 팔고 있네요. 근데 도매국은 한 개당 380원이에요. 어머나. 그럼 이걸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진짜 380 맞는지. 최소 주문 수량이 200개래요. 그럼 일단 30개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1,400원짜리를 이 사람은 29,9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품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과연 어떻게 상품명을 썼는가.
깔창 핫팩이 뭔가 브랜드인 것 같죠? 발바닥, 발가닥, 깔창형 군용 핫팩, 군인 노력. 여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군인들 결국은 행군하게 되면 발이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노리고 만든 거죠. 그러면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29,900원인데 주문이 들어오면 이 상품을 전 본 적 없어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요.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그리고 여기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판매자가 누구냐면 가자 트레이드, 이 사람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제 고객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저는 이 한 개를 팔아서 만 한 6,000원 정도의 돈을 버는 거죠. 15,500원 정도 버는 근데 거예요? 이분은 구매 건수가 98이에요. 그러면 뭐 택배비나 수수료를 다 제하고 그러면 뭐 98 곱하기 그냥 15,000원이라 할게요. 15,000원. 저 상품을 140만 원 건 거예요. 순수익?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고 주문 들어왔다? 도매국 가서 결제했다. 와. 그리고 이 제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140만 원을 한 개의 상품을 벌었는데 이런 제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매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도매 사이트가 제 이제 월부 강의를 듣으신 분들한테는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매 사이트에 찾아가지고 가격을 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용량 핫팩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또 할머니 입은 옷도 있고 뭐 이런 뭐죠? 맥세이프 고속 충전 이것도 한번 보조 볼게요. 배터리. 예, 25,500원이네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과연 얼마에 팔고 있을까 해서 그러면 또 팔고 있죠. 있다. 31,900원 팔고 있어요. 바로 있다. 1,463개를 팔았어요. 이거를 25,500원짜리를 3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와, 이 사람은 34,000원에 파네? 오, 이 사람은 45,000원에 파네? 제일 싼 걸 사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34,800원짜리 샀을까? 여기 보면 17개 팔렸잖아, 17개. 왜냐하면 키워드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서 트래픽을 갖고 와서 팔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나 SNS. 그러면 이렇게 봐도 한 개 팔아도 지금 한 6,000원 남잖아요. 6,000원. 이런 상품들을 여러 개 깔아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도매 사이트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거에서. 잘 팔리는 거 들어가서 1등, 그 다음 5등, 8등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도매 사이트 여러 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빈틈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머리를 쓸 수 있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핫팩 검색했을 때 어떤 게 또 빈틈이냐면 여기 30개가 29,9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29,900원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엄청 비싸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29,900원보다 나는 30개가 필요 없어요. 10개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10개로 만들면 되죠. 아, 소분 구성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낮아지고 주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눈에서 밖에서 봤을 때 29,900원보다 10개 하면 3분의 1 가격이 되잖아요. 네. 그럼 9,900원. 그렇게 하면 더 사고 싶어요. 일단 더 많이 들어오겠죠. 더 많이 들어오는데 상세 페이지를 잘 구성해 놓으면 구매 전화에 뛰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낱개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싸 보이니까. 단가를 높일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 한 개로 하게 되면 1,200원. 만약에 10개로 구성하면 뭐 1,100원. 그 다음에 20개 이상은 뭐 99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추면서 나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깔창에서 주문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깔창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추가 상품을 구성해서 손난로 이왕 사는 김에 같이 사라. 예,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옷 같은 거 살 때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인데 대부분 다 스카프, 그러니까 예쁜 옷들에서 49,000원이에요. 1,000원만 넣으면 무료 배송인데 아깝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손수건도 넣고 양말도 넣고 모자, 예. 모자, 뭐 스카프. 예, 19,000원인데 예. 에라 모르겠다 무료 배송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주문만 잘 들어오면 그 가격, 그러니까 택배비 관련해서 택배비를 한 4,000원 주는데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3만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품으로 비싼 상품을, 마진이 많은 상품을 녹여도 사람들은 산다.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금 아무거나 도매국에 잘 팔리는 것만으로도 뭐 1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쭉 10개, 30개, 100개 배송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또 하나가 터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저는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케팅의 끝이네요. 그렇죠. 거의. 예, 네. 이거 만약에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12월 막 추워져요. 영하 막 5도 된다, 10도 된다 하잖아요. 주문이 한두 개 팔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천 개도 주문 들어올 거예요. 검색량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만 개 돼요. 군인들이 60만 명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 군인들이 다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네. 결국은 다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 네. 그러면 깔창 앞에 치면 이게 계속 올라가다 1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은 이 상품 하나로 몇 천만을 벌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도매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조하는 제조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수입하는 회사가 있고 다이렉트 전해가지고 내가 이거 물건 한 달에 1,000개 받는 사람인데 380만 원 도매국에 있는데 나한테 90원에 달라. 대신 싸게 내가 달라. 한 5,000개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눈동자 막 돌아가면서 막 계산하겠죠. 남느냐. 그러면 90원에 받아와가지고 제가 저렇게 팔면 14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4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저는 객단가를 높이면서 제 원가는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을 많이 받게 되면 나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수익이 제일 높게 나왔던 네.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좀 저는 뭐 마스크도 팔았고 그다음에 허리 보호대, 발목 보호대, 장갑 이런 거랑 그다음 비타민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팔았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의자도 팔았고 책상도 팔았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냥 돈 되는 것들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저는 그 상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잘 팔리는 것들 위주로 그냥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그냥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검색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저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돈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네. 대표님이 올렸던 상품 중에 한 개도 안 팔린 거 있어요? 한 개도 안 팔린 것들이 더 많죠. 아, 왜냐면 그래요? 제가 상품을 하루에 한 5개 정도 올리면 그게 다음날 바로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1개 주문 들어올 때도 있고 5개 다 주문 들어올 때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마다 다른 게 제가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돈을 제가 끌어들였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잘 아는 200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얼만큼 조회수가 나올지 터질지 말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결국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순위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팔기 싫어서 상품명에다가 그냥 대충 해놓더라도 트래픽이 발생해서 상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이제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개 올리면 그래도 한 3, 4개 정도 한 30% 정도의 확률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10개 올리면 1개 정도 주문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죠. 양을 많이 갈아 넣으면 그 안에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기랑 결이 맞는 상품들을. 그러면 이제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야구로 따지면 홈런 타자가 아니라 네. 1번 타자네요. 맞습니다. 계속 루로 나가서 네. 도루도 좀 해보고 맞아요. 타석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번트도 대보고 네. 안타 1루타 치고 나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계속, 뭔가 자기한테 딱 맞는 게 발견되면 이제 그거를 메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랑 대표님이랑 이제 화면도 보고 얘기하고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얘기해 주시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었으면 네. 저는 안 알려주고 저 혼자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다 벌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 시장 규모가 만약에 한 100억이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근데 시장 규모가 16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69조인데 제가 난다 긴다 해봤자 1년에 100억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사람당 100억씩 하더라도 168조 9,700억이 남아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 거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커요. 한 사람당 10억씩 가져가더라도 시장 규모가 100조가 넘어요. 예. 그래서 알려드려도 잘 안 하고 그분들이 매출이 몇백 나더라도 전체 파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시장이 계속 20%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180조가 넘을 거고 그 다음 2025년도까지 26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는 매출은 한 달에 2억에서 3억인데 그 시장 규모는 몇 조씩 올라가니까 아무리 알려드려도 레드오션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길 뭐 나는 나눠줘도 상관없고 169조라고 하지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알려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정해요. 에이 레드오션, 에이 이미 너무 많이 해, 네. 에이 저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안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 마음으로 네. 3년 동안 유튜브로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이나 부업을 봤는데 안 했어요. 그니까요. 네. 안 하다가 그 다마고치 1억 영상 보고 빡쳐가지고 그래서 했죠. 예, 만약에 그 영상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욕하고 사기꾼이고 뭐 관상은 과학이다, 저 사람 강의탈이다, 절대 안 된다, 완전 끝물이고 완전 진짜 완전 아무리 바닥이어서 지금 저 사람 나왔다 계속 그렇게 댓글 달고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면 배우게 되고 그쵸.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 썸네일은 알려줘도 안 해요. 네. 어차피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네. 초등학생은 100만 원 벌수도 안 해요. 그게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안 해요. 안 해요. 모든 걸 다 알려드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도 답답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할 거 알아도 얘기하면 여기서 한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빡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정말 열받네. 내 하면 어떻게 할래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요. 예, 대표님 욕 보고 욕 많이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6개월 지냈는데 지금 직장 퇴사했습니다. 메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어제 이제 연락드린 분은 71세 제주도에 사시고
군대에서 40년 동안 일하다가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제 유튜브 보면서 71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만 원 넘었다고 저 보고 싶다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유튜브 나오죠? 예, 유튜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71세인데도 군대 전역하고 그 나이에 도전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이 있는 반면 30대, 40대 분이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고 안 하는 것들은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 이거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님 월부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월부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하게 네. 여기에서만 네. 드리는 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일단은 해요? 제가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무지하게 많이 들 텐데 저는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 제가 찾아놓은 거 그건 카테고리별로 네, 육아용품 아니면 자파, 가방, 옷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그 카테고리별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을 그 최초로 드리고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매뉴얼북을 만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제가 다 정리를 만든 꽤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월부에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최초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판다랭크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를 찾고 상품 같은 거 괜찮은 상품을 소싱할 때 쓰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2달 무료. 그리고 마진 계산기. 그래서 강의를 월부에서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왜냐면 네. 이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큰 금액을 돌리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이자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자 낼 수 있는 돈만 벌면 좋겠다. 근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쵸. 쇼핑몰은 일단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없이 뭔가의 사업을 해서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자라도 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알려드리더라도 사실 안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노하우 알려드리고 필요한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 이거 사실 현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근데 그거를 월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면 그 강의만큼 벌 수 있는 뭔가 부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주시는 4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 4가지 정도는 초보자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수준인 아이템이에요? 도매 사이트를 본인이 실제로 다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면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내용이고 이걸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시장가가 12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 1000개 이상의 카테고리별 정리된 도매 사이트를 내가 그냥 이 강의만 들어서 산다? 그럼 이제 완전 게이득. 그리고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실제로 팔았었거든요. 2년 동안 판매했던 제품 전자책인데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고 쇼츠 보고 돌리다 보면 새벽 1시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를 검색하는 순간 나의 에너지와 노력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눌러서 내가 필요한 걸 딱 검색하면 바로 매뉴얼북이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그냥 하면 이제 나의 시간들이 집중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모르는 걸 유튜브 찾아보면 앞에 너무 쓸데없는 어그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보다가 또 안드로메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시면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이 생겨날 텐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고 2024년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고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질러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분명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배우는 걸로 인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좋습니다.